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습은 가능한 한 짧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할 건데요. 자, 예습은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국영수 가사 수업이 들었다면 오늘 이 과목들을 과목당 20분이 넘지 않도록 예습하는 것이 첫 번째 예습의 방법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1% 안에 드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최소한 10%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학교 학부모 특강이나 부모들에게 수업 특강을 가서 항상 물어봅니다. 혹은 교육 전문 회사들로부터 지난 한 4, 5년간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틀림없이 이렇게 예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면 전교권이 항상 맞았고요. 중학생 중에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었는데 그렇다면 뭐 당연히 반에서는 1등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자, 그러면 예습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짧게 하라는 거죠. 예습은 효율성이 매우 낮은 학습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잘 받기 위한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죠? 예습은. 따라서 해당 당원의 공부 목표 등을 찾아서 읽고 그 찾은 질문을 찾아서 밑줄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예습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교과서를 읽을 때는 수업 목표에 해당하는 중요한 키워드와 문장을 연필로 밑줄로 그으며 읽으라 그랬죠. 밑줄을 그으면 모조리 다 치는 학생들 그러면 안 되겠죠. 최소한 10%에서 30% 정도가 적당한 질문의 밑줄이 되겠습니다. 밑줄 칠 때는 10%에서 30%. 자, 학습의 목표를 질문으로 바꿔 밑줄을 그으면 그것이 예상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키워드를 찾는 거죠. 가볍게 키워드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인드맵 학습법은 매우 대중화됐는데요.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과서를 읽을 때는 수업 목표에 해당되는 중요한 키워드와 문장을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다. 밑줄 전체는요, 10%에서 30% 정도를 밑줄을 그으면 적당합니다. 학습 목표를 찾아서 가능하면 그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그것이 예상 시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죠. 따라서 그 학습 목표를 질문으로 바꾼 뒤에 그 답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이 두 번째 읽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위권이고 만점 가까운 목표를 한다면 마인드맵 학습법을 권장합니다. 마인드맵 학습법은요, 100점, 특히 암기 과목을 100점으로 만드는 중요한 방법인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양이 많아서 나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따라서 문장을 그림으로 바꾸거나 문장에 약어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인드맵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을 정리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물음표로 표시해서 동그라미 합치고 빼서 물음표로 했다가 수업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그 키워드를 설명하면 넘어가고 설명하지 않으면 손 들고 질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제 예습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수학을 1등급으로 올렸던 그리고 서울대를 갔던 한 학생의 공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경우도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짧게 이야기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은 빠르게 하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노트를 반드시 밑줄 쳐진 노트를 써야 된다 했어요. 수학 노트는 특히 밑줄 쳐진 노트 그리고 반을 접어서 쓰라고 했습니다. 예습은 어떻게 하냐면 반을 접어서 왼쪽만 활용해서 적는 겁니다. 오른쪽은 반은 비워두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식에 대한 이해 또 예제 문제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연습 문제에서 만약 맞겠다면 비워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비워두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어줄 때 오른쪽 빈칸에다가 적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알고 수업을 하는 사람은 어느 문제를 알고 모르는지 모르고 수업하는 학생들과 벌써
근본적으로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수학을 예습해 나간다면 수학의 점수가 훨씬 올라간다는 거. 실제로 1등급으로 올라선 3등급에서 수학을 했던 한 학생에게, 고등학생이었는데 물어보니까 내가 수학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줬는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니 했더니 바로 이 학습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회과학의 경우인데요. 사회과학의 경우는 도표나 그림이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나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 그림이나 도표가 나오면 우선 그 그림을 설명한 문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밑줄을 긋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좀 됐으면 이제 그 그림을 보지 않고 그려보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지 않고 그릴 정도면 이미 그림을 이해하는 문장을 밑줄 치고 읽었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해서, 도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해가 안 돼서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면 다시 교과서를 좀 보고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도 학습은 하루에 수업 국영수 가사가 내일 들었다면 하루 전에 예습을 하는 걸로 시작해서 단 한 과목당 20분 이내로 짧게, 다만 수학은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20분 이내로 짧게 하고 정말 효율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자기주도 학습의 원칙은 이 효율적인 학습이죠. 수업 시간 직전에, 수업 시간 10분 동안에 5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하고 3분에서 5분을 활용해서 오늘 수학인데, 선생님이 오늘 과학인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거. 요 3분 수업 매우 중요합니다. 예습을 했죠. 수업 직전에 한번 훑어봤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면 3번이 되죠. 그런데 전날 수업하면서 내가 풀었던 문제, 모르는 문제에 집중하겠죠. 선생님이 그걸 설명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할 수 있죠. 손 들고 질문하는 학생은 아주 높은 수준의 학생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가 되면 선생님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선생님하고 관계를 좋아지는 방법 하나 팁을 더 드리면 3고 혹은 4고, 4고라는 게 있어요. 3고는 뭐냐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필기하고인데, 여기서 이제 4고로 가면 뭐냐면 모르면 질문하고입니다. 이렇게 3고나 4고를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관계가 매우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눈을 마주치고, 눈은 선생님 눈, 고개를 끄덕이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필기하고, 중요한 것은 모르면 질문하고, 이 4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특히 사교형 아이들, 턱선이 이렇게 가지런히 발달한, 눈에 물기가 많고 사교성이 많고 말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과 관계가 성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성적을 떠나서도 매우 중요한 거죠. 자신감을 갖는 거죠. 자존감이 회복되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수업 후에는 바로 또 화장실이 급하다면 5분 정도 갔다 오고 3분에서 5분을 통해서 오늘 수업한 것을 중요한 키워드만 적어보는 겁니다. 안 보고. 그래서 메모지에다 해도 되고 노트에다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안 보고 쭉 적고 이제 교과서와 필기한 걸 보고 내가 빠뜨린 키워드가 뭐가 있었는지를 마저 적는 것까지. 요걸 3번 키워드 적기, 요건 수업 일기라고 했는데, 용산의 여자중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 시간에. 그 수업이 바로 이렇게 방과후를 했는데 아이들이 전교 10%권으로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일기는 평소에 한두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라는 거.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라고 할 때 무엇이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냐? 첫째, 하루 전 예습한다. 그리고 수업 직전에 잠깐 3분 동안 들여다본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수업 시간 선생님에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필기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포고를 실천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키워드를 가지고 수업 일기, 키워드 3분 적기를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전에 또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최소한 6번 그리고 7번을 공부하게 되죠. 시험 공부할 때 핵심은 뭐냐면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이 왜 중요할까요? 암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